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드렸죠? 죄송합니다. 자, 간만에 저희 주족 파트 한번 해봅시다. 네, 공무원. 참, 이 문제가 많은 쟁점 중에 하나예요. 공무원 시험 쳐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선택 과목, 선택 과목제와 이 조정 점수제. 근데 이게 올해를 기점으로 없어지죠. 공무원 시험을 예,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저 두 가지 말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니, 안 끝내요. 예, 저걸 모른다는 건 뭐 시험을 치지 않겠다는 거죠. 예, 선택 과목과 선택 과목 제와 조정 점수제. 이게 제가 알기로 2013년에 도입이 되었죠. 2014년에 도입이 되었고 2022년에 폐지가 됩니다. 자, 이 말인즉슨 뭐냐 하면 각 직렬별로 필수 과목으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이렇게 했었는데 나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조정 점수제 선택 과목제를 누가 만들었는지 이게 제일 문제예요. 뭐 장관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제도 정말 문제가 많았고 솔직히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도해서는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 저는 2008년부터 11년까지 있어요. 그때까지는 저는 필수 과목, 그러니까 제가 경찰을 준비했었잖아요. 경찰 5개 과목 정의가 있었어요. 한국사는 2010년에 들어갔고 2011년까지 그때는 형법, 형사법, 경찰학, 수사, 영어였거든요. 5과목이. 그래서 5과목 있다 보니까 경찰 시험을 보는 사람이 아니면 다른 직렬에서 함부로 넣어보지 못했어요. 예. 왜냐면 경찰학이나 수사 이런 것 과목들이 브레이크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없어졌고 두 번 다시 저는 이런 제도가 그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작에 없어져야 되는 거야. 진작에 없어졌어야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걸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안 맞습니다. 이 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험생이라면 오히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사실 일행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은 다 불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경찰, 소방은 죄다 불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경찰, 소방, 교정은 죄다 불만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일행만 불만을 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선택 과목제와 조정 점수제가 왜 이제 와서 없어지는 게 정말 다행이고 맞는 것인지를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무원 시험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게 무슨 문제가 많냐 하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가장 이제 논란이 되었던 것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아실 거예요. 공무원 시험 쳤다고 하면. 일단 첫 번째 가장 논란이 되었던 건 뭐냐 하면 타 직렬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수험생이 유입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누가? 일반 행정 이쪽 준비하시는 분들, 검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도가 경찰 같은 게 어떻게 되냐면, 경찰은 영어 한국사가 필수고 그 다음 나머지 세 과목이 선택 과목이에요. 맞죠? 현재 경찰 시험 제도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영어 한국사가 필수고 세 과목이 선택이죠. 올해까지. 형법, 형소법, 경찰학 외에 뭐가 있습니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마 다른 직렬도 비슷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유입이 되냐? 어차피 일반 행정 하는 사람도 이거 두 개 같이 준비해요. 맞죠? 여기에 국어도 같이 준비하고요. 맞죠? 그럼 세 개가 되죠? 여기 수학, 과학도 일반 행정 준비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넘어오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문어발 시험이 가능한 거예요. 문어발 시험. 경찰도 치고 일행도 치고 뭐 소방도 치고 다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지껏 해오고 있는 거죠.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번 올해도 아마 경찰 시험을 준비하거나 시험을 치는 사람들 중에 이 타직렬 수험생들이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막을 수가 없죠. 아직까지 합법이지 않습니까? 장관이 안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뭐 준비하니 비판이 되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뭐 자기가 여러 가지 처가지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빨리 되는 게 낫죠. 빨리 털고 나오는 게.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조정점수제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 자, 선택 과목을 어떤 과목으로 하느냐에 따라 조정점수 폭이 차이가 엄청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경찰 시험, 보통 경찰 시험 준비하시면 3법을 하거든요. 3법. 요렇게 형법, 형사법, 경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형법, 형사법 10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그 100점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 점수로 가게 되면 막 75점, 77점 이렇게 나와요. 80점이 안 나와요. 네. 80점이 안 나오고 오히려 이제 수학이 막 85점 맞아서 조정수 때는 막 80점 나오고 이래요. 그러면 뭐냐면 형소법 100점 맞은 것보다 수학 80점 맞은 게 85점 맞은 게 더 크게 나와요. 네. 액면가로는 저 이제 형소법 성적 이제 숫자가 더 많이 나왔는데 조정점수랑 점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오히려 필수 과목 준비했던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경찰의 경우 3법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손해를 봐요. 이거는 아마 경찰 수험생이라면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은 2013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돼 2013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3법 준비했던 사람이 계속 손해를 봤어요. 물론 그 작년 2020년 같은 게 문제가 졸라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했긴 하지만 그 전에 뭐 2019, 18년 때 문제가 평행하게 났을 때는 오히려 3법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이득을 본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좋은 점수로 이제 점수를 바꾸다 보니까 점수가 폭삭 내려앉는 바람에 오히려 이쪽 준비했던 사람들이 혜택을 더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거 비슷한 거예요.
참 그래서 경찰 준비했던 사람들이 특히 3법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 굉장히 좀 견제도 심하고 안 좋게 봐요. 카페 같은 데 가보면 그 어떤 그 온도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경찰 쪽에서도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3법 준비 안 하고 경찰서 딱 하면. 메일로 보내주세요.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경찰하고 소방 쪽에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는 일반 행정이 많이 한 짓이죠. 참 일반적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일반 행정이 뭐 소방 시험 붙어놓고 최적 시험에 응시 안 하는 거예요. 소방이 완전 초토화가 됐죠. 이게 난리가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필기는 합격해놓고 그냥 합격했는데 소방을 뭐 준비해야 되잖아. 근데 소방 하기가 싫으니까 자기 원래 일반인 준비했던 사람이니까 체력에는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몇십 명이 된 거죠. 그 지역별로 몇십 명. 아마 전국 도 단위로 전국 단위로 했으면 몇백 명이 된 그 사람들이 그냥 몇백 명 더 넘었지. 한 1000명도 되겠다. 그 사람들이 자기 원래 1년 준비하던 사람이니까 체력시험 응시 안 하겠습니다. 안 나온 거예요. 물론 거기 같이 붙은 사람들은 그냥 어차피 그 사람들 다 안 나오니까 그냥 체력만 통과하면 그냥 프리패스가 되는 거죠. 미달 사태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 미달이 난 거예요. 미달이. 면접까지 가보기 전에 미달이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 남아있는 사람도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반면에 이제 정말 소방을 간절하게 원하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렇게 소방 하지도 않을 거면 시험을 치지 말든가. 뭐한 짓이야 저게.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몇백 명이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찰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경찰에도 일반에 준비했던 사람이 경찰 시험을 봤는데 붙어가지고 체력에서 안 나왔어. 근데 경찰은 좀 덜했어. 경찰은 덜했는데 소방은 이게 대량 미달 사태가 난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몇백 명이 한 그 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시험에 주관한 그 기관에서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난처한 상황이. 정말 아니 소방 뜻이 없는 사람이 시험 쳐가지고 붙어가지고 안 가가지고 원래 정말 하고 싶었던 사람은 못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소방 최근 공고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필압배수를 확 늘려버렸어요. 필압배수를. 원래는 모든 공무원 시험들이 원칙적으로 1.5배수예요. 어느 직렬을 막론하건 간에 구급시험은 아마 1.5배수일 겁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죠? 거의 모든 게 1.5배수하고 동점자 올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방 보면 1.5배수가 아니에요. 2배수입니다. 최저 2배수고 맥스는 3배수까지 늘어나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배수를 많이 늘렸겠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일행에서 안 나온 사람들 감안한 거예요. 일반 행정 준비한 합격자들이 체력 시험
미응시하는 것까지 염두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원래 원칙은 1.5배수입니다. 1.5배수. 근데 이제 1.5배수로 하게 되면 만약에 일반행정 합격자들이 합격해놓고 안 나와버리면 미달 또 저번처럼 또 미달할까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번에 확 늘린 거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필압에서 확 늘리면 더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 굉장히 후달리거든요. 반 이상 떨어져 나가니까 1.5배수도 후달거리는데 2배수, 2.5배수 되면 얼마나 후들후들 걸리겠습니까? 붙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근데 이번 올해 소방 공고를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거죠. 일반 행정 너희들 장난치지 마라 이제. 너희들 그 장난이 안 통한다 우리가. 그딴 짓 하지 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네 번째. 이게 경찰에서 문제가 되었던 건데 뭐냐면 경찰의 경우 비법으로 합격한 사람들이 현직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려가 되었던 게 현실이 돼버린 거죠.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요 위에 올려보면 원래 경찰 시험이 대부분 합격자들이 영어 한국사 필수하고 형법, 형사법, 경찰학을 해서 대부분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일부는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비법이라고 하거든요. 영어 한국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어, 수학, 과학, 국어, 수학, 사회, 국어는 무조건 들어가고 아니면 국어, 사회, 과학 이런 식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뭐 들어와가지고 경찰 학교 들어와서 법 배우고 뒤늦게라도 이제 법 배워가지고 법 집행하면서 따라가면 모르겠는데 문제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못 따라가고 현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발생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라는 거는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에요. 법을 집행하는. 그래서 특히 경찰이라는 거는 사법기관, 형사기관이지 않습니까? 형사기관. 형사기관이기 때문에 형사법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형사법이 뭡니까? 형법하고 형사법이에요. 요걸 모르고 가면 일을 진행 못하는 거야. 범인을 잡았는데 당신을 무슨 죄로 체포하겠습니다. 얘기를 못하잖아요. 어떤 법률 조정해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법에 다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현재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경찰이란 직업은 이 법을 모르고는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형법, 형법 무조건 깔고 가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걸 선택을 만들어 놨으니까. 선택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거치지 않고 합격한 사람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현지에 가가지고 법 집행이나 이제 일을 했을 때 법적인 근거를 의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 법이라는 게 법 과목이랑 그렇게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도 걸리고 알아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경찰학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찰학도 왜 중요하냐면 경찰학 안에 경찰관이 필요한 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리고 경찰 공무원법, 경찰법, 그리고 경찰 윤리 행동 강령, 경찰이 이제 뭐 일하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윤리 강령 같은 거, 뭐 향응이 내는 것들, 그런 조민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몰라도 되냐?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경찰관에 하는 모든 행동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 공무원법 다 나와 있어요. 이걸 모르고 현직에 간다? 그러면 그냥 어리버리 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어리버리 타겠죠.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불신검문, 임의동행, 보호조치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나와 있고
뭐 총기 사유는 것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한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테이저건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서 의거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법적인 잣대를 굉장히 많이 들이대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현직에 가면. 근데 이걸 없이 공부를 한 사람이야. 이걸 없이 공부를 했는데 현직에 가가지고 전혀 못 따라오는 거예요. 헤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굉장히 곤란하게 하고 난처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은 뭐 함부로 자를 수도 없는 거고. 사건 사고를 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뭐 비법으로 공부해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뭐 잘 적응해서 따라가면 뭐, 뭐 그래도 뭐 어떻게 뭐 뽑아놓은 사람이니까 일을 시켜야 되겠지만 근데 문제는 못 따라가니까. 못 따라가니까. 어, 나중에라도 몰라서 뭐 어떻게 공부해서라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도 못 따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 과목제와 적용 점수제는 일반 행정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만 좋은 거예요. 기존에 한 직렬만 준비하는 경찰, 소방, 뭐 교정 이런 직렬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경찰 시험 같은 게 일반 행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 인원이 많아졌거든요. 물론 예전에도 이게 우려했던 부분이긴 해요. 2013년도에도 일반 행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거, 검찰 직령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거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뭔가를 파괴해버릴 거라는 생각 못 한 거예요. 일반 행정을 보는 사람들은 1년에 시험을 4번, 5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경찰까지, 보험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경찰과 소방 3법을 했던 사람들은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을 준비했던 사람은 경찰, 소방을 이렇게 예비로 시험을 보는 게 가능하지만 경찰과 소방만 준비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까? 일반 행정 쪽 시험 볼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이게. 뭐 경찰 같은 게 3법을 하는데 그 3법을 할 수 있는 데가 내가 알기로는 검찰 그룹 말고는 없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지금도 옛날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이 쟁점에 대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많지. 좀 이거 잘못됐다 이거. 어, 누군 혜택을 보고 누군 혜택을 못 보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누군가는 또 저에 대해서 뭐 이 얘기에 대해서 뭐 반박할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올해만 지나면 이게 없어지는 제도긴 해요. 맞죠? 없어지는 제도긴 하고 사실 이건 하면 안 되는 제도이기도 했었어요. 하면 안 되는 제도. 하면 안 되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경찰과 소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론 뭐 이 직업 자체가 굉장히 특출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냥 뭐, 뭐 정년까지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뭐 안정성 있는 직업. 뭐 물론 그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만큼 엄격하게 요구되는 직업 중에 하나죠. 위험한 직업이기도 하고 몸을 사려야 되는 직업 중에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더욱이 이런 직업이 뜻이 있고 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쪽에 많이 뛰어들어야겠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이나마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다행이고 다음에도 이런 제도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 때문에.
정말 되어야 되는 사람이 공무원을 못 되고, 안 돼도 되는 사람이, 별로 생각도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조직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조직에 들어오면 그 동료들도 피해를 입겠지만, 그 조직도 피해를 입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같이 피해를 입어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 이 피해가 단순히 경찰청과 뭐 소방청 이런 걸 피해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까지 같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를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좀 바뀌어서 필수 과목제로 바뀌어가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되어야 될 사람이 이 공무원 조직으로 들어가야지 문제를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올해가 마지막 기회니까 더 이상 이렇게 누군가는 손해보고 누군가는 이득 보는 그런 싸움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